자, 여러분 13주차 강의 또 합시다. 13주 두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항공화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끝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부연 설명하고 다시 오늘 해야 되는 복합 운송과 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자, 항공화물이 어쨌든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신속성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어떤 그 고부가치 품목이나 이런 화물들이 항공기에 선적되어서 보통 기적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적되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 화물이 출발하는 그 포인트 보통 여러분 해상 화물은 선의 운송 그래서 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항공화물은 점의 운송 그래요. 포인트 투 포인트. 그래서 출발 포인트를 보통 우리가 오리진 포인트라고 그래요. 오리진 포인트. 그죠? 그다음에 도착지는 그죠?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얘기하겠죠. 데스티네이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종착지. 종착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구간을 이제 운송을 하게 되는 거죠. 항공기가. 그죠? 항공기가 운송을 하는데 출발지인 오리진 포인트에서 도착지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까지 이렇게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로 한 번에 포인트 투 포인트 가면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죠. 직항편 또는 논스톱편 또는 다이렉트 노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객기 탈 때 여러분 직항편을 선호하나요? 그렇죠. 당연히 여객은 직항편을 선호합니다.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근데 직항편은 운임이 요금이 비싼 편이죠. 화물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항편이 있고, 그렇죠. 여객기는 직항편 또는 논스톱편 또 뭐 있어요, 여러분? 환승편 이렇게 돼 있죠. 또는 그냥 경유해서 가는 경유지편도 있고. 화물도 똑같다. 화물도. 그래서 오리진 포인트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non-stop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직항편이라고 해요. 그렇죠? non-stop. 그렇죠? 또는 다이렉트 노선. 다이렉트 노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객은 직항편을 선호하는 게 당연한데 화물은 어때요, 여러분? 반드시 꼭 직항편을 이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화물은 반드시 직항편을 이용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해당 화물이 도착해야 되는 일자만 준수하면 되는 거죠. 그 일자에만 수입지에 도착하면 직항편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여러 군데를 들려서 가는 걸 노선을 이용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물은 돌아가나 바로 가나 불평불만을 하지 않죠. 화주들이 요구하는 그 일자에만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그 일자가 여유가 있다면 굳이 직항편을 이용해서 높은 운임을 지불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차피 물류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효율성이잖아요. 경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렇죠. 저렴한 운임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항편으로 운행되는 화물을 보통 우리가 OD 화물이라고 해요. 출발 도착 화물, 출발 도착. 그 나라 공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수출입 화물은 어떤 화물이에요, 전부? 그죠? OD 화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OD 화물, OD 화물.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자국이 아닌데 자국에 들렸다 가는 화물들이 있죠. 그죠? 들렸다 가는 화물. 그래서 그런 화물들은 보통 두 가지 종류 나는데 첫 번째는 트랜짓 카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트랜짓 카고. 세 번째는 TS 트랜스시프먼트
그죠? 요거는 있어요. 그래서 요 화물을 직항편으로 출발 도착대 하는 걸 오디오 화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오디오 화물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가 출발지가 되거나 도착지가 되는 항공 화물을 말하고, 트랜짓 카고라는 것은 해당 국가가 출발지와 도착지인 화물이 아닌데 우리나라를 들려서 가는 화물. 그러니까 출발지와 도착지는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그 국가를 들려서 가는 화물을 트랜짓 카고라고 해요. 들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급유를 위해서 잠시 들리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화물을 내려놓고 그쪽에서 발생한 화물을 또 싣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운송 노선상의 어떤 특징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트랜시먼트 카고 같은 경우는 뭘까요, 여러분? 그 나라에 들렸는데 그 화물이 자국이 출발지나 도착지가 아닌데 중간에 들리는 개념이에요. 얘랑 같은데, 들리는 개념은 같은데 얘는 화물이 해당 항공기에서 꺼내져서 다른 항공기에 다시 적재돼서 출발하는 거예요. 얘는 해당 항공기가 바뀌지 않고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다가 다시 가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트랜짓 카고하고 TS 카고, 환적 화물은 가장 큰 차이가 중간에 다른 기착지를 들려가는데 기존 항공기, 첫 번째 항공기에서 화물이 내려지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그 차이죠. 항공기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공화물은 노선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성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이 출발 도착지인 화물은 어떤 화물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수출 수입 화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국에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화물이 자국이 출발 도착지가 되는 화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국에 도착하는 화물이 아니고 자국을 들러가는 화물은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항공기가 바뀌지 않고 그냥 들렸다 가는 거고, 하나는 내려놓고 화물을 다시 내렸다가 다른 항공기에 이적해서 옮겨 적재해서 출발하는 환적 화물,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물 특성에 따라서 이제 공항의 화물 공항으로서의 어떤 허브 공항이냐 아니냐 이런 성격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허브 공항 얘기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도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은 원래 계획이 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프레이트 포워더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 물류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복합 운송과 프레이트 포워더네요. 복합 운송과 프레이트 포워더. 프레이트 포워더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복합 운송의 개념을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트 포워더 한번 봅시다. 프레이트 포워더. 자, 포워더. 이 글씨를 이미 잘 쓴 건지 모르겠네요. 자, 됐죠? 자, 프레이트 포워더, 프레이트 포워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이렇죠, 여러분. 운송 주선인,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붙여요, 여러분. 무선박 운송 주선인,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NVOCC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마 물류관리사 같은 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아마 이 NVOCC, 무선박 운송 주선인,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것도 같은데, 왜 선박이라고 했을까? 예전에는 여러분 운송 주선업자가 배를 전부 주선했던 거예요. 배를.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뭐였을까, 여러분? 전기선이 없고 전부 그죠, 부전기선이었던 거죠. 용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필요로 하는 상인들과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 배의 주인들과 중간에서 나는 선박이 없지만 선박이 있는 사람과
선박을 써야 되는 사람을 주선했던 사람들이 바로 NVOCC 무선박 운송 주선이라고 했고, 이네들을 지금에 와서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국제 물류 주선업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업을 하는 기업을 프레이트 포워딩 기업 또는 국제 물류 주선업 이렇게 업종을 구분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주선을 하는 거예요. 중개, 포워더. 그러니까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브로커, 그죠? 브로커. 그래서 누구와 누구? 수출 기업하고, 그죠? 운송을 해야 될 소유를 갖고 있는 수출 기업하고, 화주라고 하는데 화주는 쉬퍼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물류에서는 쉬퍼하고 누구하고? 운송사. 운송사는 운송 수단을 갖고 있는 업체, 기업이죠. 그러니까 운송사는 해운사나 항공사가 해당하겠죠. 그렇죠? 운송사 또는 육상 운송 수단인 트럭이나 철도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운송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캐리어라고 하죠. 캐리어. 그리고 중간에서 그렇죠? 얘네들과 얘네 사이에서 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레이트 포워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운송사의 어떤 일도 잘 알아야 되고 수출 기업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니까, 그렇죠? 양쪽의 업무를 모두 다 잘 알아야지만이 중간에서 매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프레이트 포워더가 이제 국제 물류의 꽃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는 프레이트 포워딩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한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글로벌 프레이트 포워더 기업도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죠. 주로 큰 기업, 대기업들이 자기 계열사로 이런 프레이트 포워딩 하는 계열사를 만들어서 자기 본 제조업체, 본 기업의 물량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 국제 물류 주선업, 물류 기업으로서 프레이트 포워더 기업들이 큰 기업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 외국에는 많죠.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그 주변에 들어와 있는 독일기의 프레이트 포워딩 기업, 글로벌 포워더죠. 그런 데는 슈엔커라는 기업도 있고, 그런 데는 굉장히 큰 그죠? 글로벌 기업들의 물량을 이렇게 물류, 운송 주선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이트 포워더의 역할은 수출 기업과 운송사 사이에서 운송을 주선해 주는 것이죠. 주선. 그러니까 운송사 입장에서는 개별 수출 기업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래 전문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을 모아서 관리해 주고 있는 이네들이 고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 프레이트 포워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수출 제조 기업이 여러분 그 해당 품목의 제조하는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수출 기업이 제조도 하고 해외 시장에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는 일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거죠. 자기가 제조하는 거에 신경 쓰기도 힘든데 운임 조사하고 해외 운송 루트 조사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통관 업무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자사와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 그죠? 이런 운송 주선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과의 관계를 갖고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프레이트 포워더가 없으면은 수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륙 지역에 있는 자사가 있는 내륙에서 부산항까지도 화물을 운송해야 되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내륙 운송사와 자기가 견적 알아보고 운송 계약 체결해야 되고, 또 부산항에 가서 해운사 알아보고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선박 부킹해야 되고, 통관 업무도 내가 해야 되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또 하역하고 또 현지에서 뭐 최종 뭐 DDP 조건이라 최종 도착지까지 내가 물류를 담당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면 현지에서 또 현지 운송시장 조사해서 내륙 운송할 운송사랑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모든 걸 자기가 혼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도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전문성도 없고 또 화물이 잘못되면 누구의 잘못인지 찾아내기도 힘들겠죠. 트럭에서 잘못된 건지 배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크레인을 찝다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수출 기업을 대신해서 물류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할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출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내륙 운송을 하든 항공 운송을 하든 뭐 해상 운송을 하든 철도 운송을 하든 그 회사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죠. 나를 대신해서 나한테 위임을 받아갖고 국제 물류를 진행해준 이 프레이트 포워더한테만 책임을 물으면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이 사람이 알아서 해상이든 뭐이든 자기가 자기한테 의뢰한 화물 운송권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이런 프레이트 포워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복합 운송 개념에 대해서 좀 봅시다. 복합 운송. 이건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수출국에서 해상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수입지까지 해상 운송으로 가기도 하고 항공으로 해서 항공으로 공항에서 공항까지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단일 운송을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중간에 해상으로 가다가 항공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항공으로 갔다가 해상으로 바꿔서 도착시키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죠. 언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운송수단의 편익의 특성을 보세요. 그렇죠? 운송수단을 어떤 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물류 운송으로서 얻어지는 그 편익, 베네핏이 달라지는데 항공 운송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신속한 운송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항공 운송의 약점은 그렇죠? 운임이 비싼 거예요. 반면에 해상 운송은 어때요? 운임은 굉장히 경제적이고 싼데 문제는 뭐예요?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다 보니까 운송기간이 길어지고 운송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화물이 잘못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운송기간 중에 오래 있으면 화물이 파손되거나 잘못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는 보내고 싶은데 운임이 부담된다. 운임은 싼데 좀 이렇게 해상을 선택하면 너무 느리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절반은 항공으로 가고 절반은 해상으로 가거나 이렇게 섞어줄 수가 있겠죠. 유럽으로 가는 화물인데 한국에서 싱가포르까지 배로 운송하고 거기서 다시 내려서 거기서는 싱가포르 창의공항으로 이동시켜서 화물을 항공화물로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는 싱가포르까지 항공으로 가고 싱가포르에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일부 구간은 배로 갔다가 일부 구간은 철도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바다로 해서 블라디보스톡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블라디보스톡 옆에 보스토치니에서 열차에 실어서 그죠? 대륙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유럽까지 운송하게 되죠. 어쨌든 이 복합 운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운송 수단이 겹쳐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되면 복합 운송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 CN에어 방식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죠. 미국의 시카고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산항에서 LA까지 바다로 운송하고 거기서부터 시카고까지는 철도로 운송하죠. 이런 경우는 바다와 철도 운송이 겹쳐지는 형태가 되죠. 이런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합쳐져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을 하게 되는 게 복합 운송이고 현대에 있어서 이런 운송수단의 가장 최적의 조합
운송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좀 전에 배운 개념인 프레이트 포워더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두 가지를 쓰든 세 가지를 쓰든 단일 운송을 쓰든 화주를 대신해서 화주에게서 의뢰받는 그 운송권은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일관 책임 운송을 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프레이트 포워더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요까지 하고 요 복합 운송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런 복합 운송 루트로서 정형화된 루트들이 있어요. 그런 운송 루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강의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